지금 이 순간 2026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운세 바다입니다. 2026년 병오년, 이 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고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찬 해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좋은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목의 기운이 부족한 띠를 가지신 분들은 이 해에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띠에 부족한 기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기운이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5가지 기운, 즉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오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목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 올라가는 나무까지. 그 생명력, 그 성장의 힘이 바로 목기운입니다. 목기운은 우리 삶에서 새로운 시작, 성장, 창의력,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담당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는 간과 담, 그리고 눈과 관련이 깊습니다. 목기운이 충분한 사람은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넘치며 몸도 유연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반대로 목기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지치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고 눈이 침침해지며 근육이 뻐근해지는 것도 목기운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기운은 우리의 건강과 활력, 그리고 한 해의 흐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병오년은 어떤 해일까요? 2026년은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오인 해입니다. 병은 태양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는 화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오 역시 화에 해당하는 말의 해입니다. 즉, 2026년은 화의 기운이 하늘과 땅 모두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의 에너지는 열정, 도전, 변화를 가져옵니다. 활동적인 분들에게는 기회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행에서 목은 화를 만들어줍니다. 나무가 타서 불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목생화라고 합니다. 2026년에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그 불을 만들어내기 위해 목기운이 지나치게 소모됩니다. 마치 장작이 모두 타버리고 나면 불도 꺼지는 것처럼 목기운이 고갈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기운이 원래부터 약한 띠를 가지신 분들은 2026년에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기운을 돌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에 목기운이 부족해지기 쉬운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각 띠별로 목기운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띠 분들입니다. 2026년이 바로 말띠의 해이기 때문에 자신의 해를 맞이하셨다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해, 즉 본명년은 오히려 기운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해이기도 합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이 강한 띠여서 2026년에 강한 화기와 만나면 목기운이 더욱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띠 분들입니다. 양띠는 토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오행에서 화는 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화기가 강한 2026년에는 토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목은 토를 이기는 관계이지만 토가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목기운이 눌리게 됩니다. 따라서 양띠분들도 목기운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원숭이띠 분들입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목을 자르는 관계, 즉 금극목입니다. 2026년에 금의 기운을 타고난 원숭이띠 분들은 목 기운이 더욱 억눌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닭띠 분들도 해당됩니다. 닭띠 역시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한 띠입니다. 원숭이띠와 마찬가지로 목 기운을 억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2026년에는 목 기운을 의식적으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주는 태어난 해의 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월, 일, 시가까지 모두 살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띠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가볍게 참고하시고 내 삶에 맞게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 기운이 부족할 때 실생활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둘째,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의욕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셋째,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는 반대로 모든 것이 귀찮고 무기력해집니다. 넷째, 눈이 자주 피로하고 침침해집니다. 눈물이 많아지거나 눈이 뻑뻑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근육이 자주 뭉치고 어깨와 목이 결리며 몸이 전반적으로 굳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섯째,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커지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최근에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목 기운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운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목 기운을 채우는 7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초록색을 가까이 하십시오. 목의 기운은 초록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옷을 고르실 때 초록색이나 연두색 계열을 선택해 보십시오. 스카프 하나, 손수건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지갑 안에 초록색 종이를 넣어두시거나 초록색 머그컵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색깔이 기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오랜 동양 철학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집안에 식물을 두십시오. 나무의 기운은 살아있는 식물에서 가장 강하게 흘러나옵니다. 화분 하나,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집안 동쪽이나 남동쪽에 놓아두십시오. 특히 돈나무, 행운목, 대나무 같은 초록빛이 선명하고 잎이 위로 뻗는 식물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식물을 바라보며 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목 기운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 동쪽 방향을 활용하십시오. 동쪽은 목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방향입니다. 아침 햇살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동쪽은 시작과 생명의 방향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일찍 동쪽 창문을 열어 햇빛을 맞이해 보십시오. 또는 주요 활동 공간이나 책상을 동쪽을 향하도록 배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봄나물과 녹색 채소를 드십시오. 목 기운을 보충하는 데는 먹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쑥, 냉이, 달래 같은 봄나물, 시금치, 브로콜리, 부추, 깻잎 같은 초록 채소들이 목 기운과 간 기능을 살려줍니다. 신맛이 나는 음식도 좋습니다. 매실, 레몬, 식초 등 신맛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매실청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목 기운 보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숲길을 걸으십시오.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목 기운이 충전됩니다. 동네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서 천천히 걷고 나무를 손으로 만져보시고 흙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을 일주일에 2-3번만 꾸준히 하셔도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최고의 목기운 충전법입니다. 여섯 번째, 나무로 만든 물건을 사용하십시오. 플라스틱보다 나무로 된 주방 도구, 나무 젓가락, 원목 가구를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무 향이 나는 편백나무 베개나 히노키, 소금 같은 제품들은 목 기운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해줍니다.
작은 나무 향초를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목기운은 성장과 새로운 시작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을 내 안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혹은 동쪽 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잘하고 있다. 나는 2026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실제 기운이 되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온 언어의 힘, 주문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화기가 매우 강한 해입니다. 이로 인해 목기운이 소모되기 쉬우며 특히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분들은 목기운 보충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목기운을 채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록색 가까이 하기, 집에 식물 두기, 동쪽 방향 활용하기, 녹색 채소와 신맛 음식 먹기, 숲길 걷기, 나무 물건 사용하기, 그리고 매일 아침 긍정적인 말소리 내어 말하기. 이 7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2026년의 강한 기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운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 어김없이 싹이 트듯이 우리가 오늘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2026년 내내 여러분의 삶에 푸른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운세바다는 여러분의 한 해가 더 풍요롭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운세바다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이처럼 소중한 운세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소중한 분들의 2026년도 함께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병오년에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띠와 그 재물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세 바다와 함께라면 2026년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